아이폰 XS의 국내 가격이 드디어 대략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저렴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만큼 이번 XS의 한국 판매량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XS를 비싸도 사야 하는 이유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아이폰 X를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아이폰 XS로 바꾸지 않을 것 같겠지만 실제로 아이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성능 변화만으로도 아이폰 XS로의 기변을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 기쁜 소식은 골드 색상의 추가일 텐데요. 이번 금색은 예전 아이폰 8과는 조금 다른 차분한 느낌의 금색입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이죠. 아이폰 X에서 기변하시는 분들은 골드 색상을 강력 추천합니다. 남녀 모두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그런 색상입니다. 저는 평소에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은 제품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촬영 시 사진의 결과물도 중요하고 특히 영상의 결과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이폰을 꾸준히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영상만큼은 항상 아이폰이 가장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이폰의 흔들림 보정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XS는 향상된 스마트 HDR까지 탑재되면서 저조도의 영상 촬영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저조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예쁘고 훌륭한 녹화가 가능한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이폰 XS를 구매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른 스마트폰들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CPU의 처리 능력 자체는 아이폰을 따라올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게임을 즐길 때나 처리량이 많은 사진을 찍은 직후의 처리 속도 등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번 아이폰 XS에 탑재된 A12 바이오닉 칩셋은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초당 연산 속도가 5조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사양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실제로 아이폰 X과 비교해도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는 됩니다. 아이폰 X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패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제스처와 어플 호환성 미비 등을 아쉬움으로 지적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역시나 애플답게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젠 오히려 아이폰 X 시리즈가 애플의 전체 중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어플도 대부분 호환이 되고 아이패드에서는 별도의 제스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화면은 또 큰 것을 좋아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베젤리스 스마트폰으로 출시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저의 이 아이러니한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편입니다. 아이폰 X 시리즈는 그 중에서도 외부 크기가 나름 작은 편입니다. 특히 높이가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서 좀 낮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구매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작은 제품을 살 때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에 집착하는 편인데요. 아이폰 X의 둥그런 디스플레이의 외곽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갤럭시 시리즈나 LG 제품들을 보면 각도가 애매하게 둥글려져 있는데 아이폰은 완전한 구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이폰 X 시리즈를 아직 써보지 않은 아이폰 유저분들은 아이폰 XS의 노티 디자인과 사라진 홈 버튼을 굉장히 혐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이전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노티 디자인과 페이스 아이디가 생각보다 꽤 편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애플답게 일단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게 적응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폰을 꽤 오래전부터 사용했지만 이제는 홈 버튼이 원래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7 이하의 아이폰이라면 무선 충전의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겠죠. iOS는 폐쇄적이고 답답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고 호환성도 부족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iOS는 분명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앱 시장과 부드러운 동작,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복잡해졌지만 여타 타 OS에 비해서는 직관적인 사용성을 보장하는 편이죠. 이미 iOS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안드로이드로 옮겨 타는 게 생각보다 힘든 건 확실합니다.
아이폰의 영상 촬영 능력은 정말 엄청나지만 저는 그동안 딱 두 가지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살짝 좁은 촬영 화각과 스테레오 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영상을 녹화하면서 스테레오로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더 실감나는 촬영이 가능해진 거죠. 다른 모델들은 아주 예전부터 지원했던 기능이라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건 아쉽네요. 아이폰은 맥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호환성을 보여줍니다. 선이 없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각종 데이터를 아이클라우드에 묶어서 스마트폰과 맥OS를 넘나들며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에서 하던 검색을 컴퓨터에서 이어가고 싶다면 클릭 한 번으로 맥에서의 검색을 이어갈 수도 있고 맥에서 작성하던 단어를 순식간에 아이폰으로 끌어올 수도 있죠. PPT를 작성하다가 사진이 필요하다면 그냥 찍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을 자주 오가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선택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예 스마트폰을 두 개 쓰거나 듀얼심이 지원되는 스마트폰만 선택하기도 하죠.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제품인 만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도 모든 나라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 편입니다. 기존의 페이스 아이디는 하나의 얼굴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터치 아이디는 5개의 지문 중 하나는 연인에게 공유해야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장점이란 소문도 났었는데요. 이제는 페이스 아이디도 2번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목도리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끼는 상황에서의 인식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요. 아예 다른 사람을 추가해도 연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 없이도 페이스 아이디 인식률은 원래 꽤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겠네요. 이 영상은 사실 아이폰 XS를 이용해서 녹음했습니다. 밸런싱이나 그런 거 따로 안 했고요. 원래도 아이폰 자체가 녹음 기능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원래도 잘 들렸어요. 그런데 이 녹음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는데요. iOS 12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 녹음 앱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서 전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무거워졌는데 그래도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 XS를 비싸도 사야 하는 이유 12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의견은 반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폰 XS를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영상 공유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